그렇습니다. 우렁찬 엔진 소리의 주인공입니다. 슈퍼카 포스터 속에 자동차 정의이고 이 차의 배기 사운드를 들으면 누구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차량입니다. 상당히 빠르고 파격적인 디자인, 위대한 황소의 고향이자 이탈리아의 본질. 비록 이탈리아에서 스위스, 스위스에서 미국, 미국에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 독일로 넘어갔지만 말이죠. 이 모든 것은 황소 자리에 태어난 희한한 황소의 집착을 가진 남자였으며 트랙터로 떼부자가 되고 페라리를 엄청나게 싫어했던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방콕 리뷰 두 번째, 슈퍼카 오브 슈퍼카 람보르기니. Ride till I can't no more. I got the horses in the back. Horse stock is a 브루치오? 페루치오 람보르기니. 페루치오 람보르기니는 트랙터로 어마무시하게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트랙터 황제였죠. 여러분은 이탈리아에서 돈을 존나게 많이 벌면 무엇을 할까요?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겠죠. 저 같으면 페라리를 몽땅 사버리겠습니다. 페라리는 경주를 위한 차량이었습니다. 섹시한 빨간색에 나쁘지 않은 디자인, 클러치는 주기적으로 잦은 고장이 났고 페라리가 고장나면 이탈리아 마라넬로까지 차를 견인해서 고쳐야 했습니다. 비싸면 뭐하노? 맨날 고장나는데 차 타는 시간보다 고치는 시간이 더 많았던 거죠. 돈 버는 사람은 시간이 중요한데 말이죠. 아주 짜증나죠. 페루치오는 엄청난 돈을 들여 페라리를 샀지만 그 비싼 차량에 걸맞게 페라리가 더 완벽해져야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초 페라리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엔초야, 나는 너에게서부터 수많은 페라리를 샀어. 그리고 나는 너와 같은 엔지니어란다. 여기는 트랙터들 보이지? 다 내가 만든 거야. 그러자 페라리는 한마디 합니다. 이 새끼 도대체 누구야? 페루치오는 겁나 빡쳤습니다. 페루치오가 가지고 있는 모델 중 페라리 250 GT 모델을 가지고 분해하고 연구하여 개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모델보다 훨씬 더 멋진 차량을 목표로 하고 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트랙터 제군들, 우린 이제 자동차를 만듭시다. Fuck you, 엔조. 상상도 못할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는 최고의 이탈리아 자동차 산업 종사자들을 모집을 하였으며 그 중에서 전직 페라리 엔지니어까지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오토 비자리니입니다. 페루치오는 비자리니에게 V12기통 엔진을 건네주면서 공도용 자동차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비자리니 손에서 만들어진 V12기통 엔진입니다. 11,000rpm까지 사용이 가능했고 400마력의 힘을 내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들은 이 엔진을 가지고 디튠을 하고 조금씩 수정을 하여서 2010년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모델까지 이 엔진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페라리 250 GT를 비밀 내에 개조를 하기 위해서 굳이 공장에서 만들지 않고 이상한 헛간에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1964년에 드디어 350 GT를 발표했습니다. 차 이름을 짓기 위해 페루치오는 엔초 페라리에게 대놓고 엿먹으라는 식으로 페라리 250 GT 플러스 숫자 100, 그래서 350 GT입니다. 1년 뒤에 350 GT는 400 GT로 신형을 발표하였고 결국 람보르기니는 자동차를 만드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경주형 페라리보다 공도용으로서 자동차를 잘 만들었지만 언론들에게 페라리보다 멋진 인식을 갖기에는 조금 무언가가 부족했습니다. 엔초 역시 페루치오가 차를 만들었어. 농부의 아들이? 근데 뭐 어쩌라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엔초는 신경 1도 안 썼습니다. 언론들이나 페라리가 람보르기니 차량에 대해 뒷담화를 할 때 람보르기니 페루치오는 비밀스럽게 경주용 자동차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차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좀 쩌는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미드 엔진, 후륜 구동 방식을 가벼운 차체에다가 V형 12기통 엔진을 뒤에다 얹는 거였죠. 그때 당시 엔지니어들은 자동차 엔진을 왜 뒤에다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위험합니다 라는 의견을 내놓자 페루치오 람보르기니는 Do it!
그렇게 하여 람보르기니 미우라가 탄생하게 됩니다. 풀네임 돈 에두아르도 미우라. 이 이름은 황소의 목장의 주인이고 그 목장 주인은 람보르기니의 친구였습니다. 미우라는 다른 차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차들 중에 하나입니다. 미드십 엔진 구조를 가진 슈퍼카들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현재 대부분의 슈퍼카는 미우라의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잘생긴 차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때쯤이면 엔초와 언론들이 궁금한 점이 있죠. 미우라? 그 차 빠르대? 겁나 빠르대. 그렇습니다. 미우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엔초 페라리에게 모욕감을 주게 되었고요. 성공이 최고의 복수였습니다. 1968년 그들은 이슬레로라는 차량을 발표하였고 친구 돈 미우라의 황소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69년에는 에스파다를 출시를 하였습니다. 바로 GT카죠. 람보르기니 중 가장 실용적인 트렁크와 뒷자리까지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에스파다 이름은 유명한 투사의 검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쯤 되면 페루치오는 세 가지를 무척이나 집착을 하는 것 같네요. 자동차, 황소, 친구 돈 미우라. 람보르기니의 명성은 하늘을 찌르듯 올랐습니다. 훌륭한 제품 라인, 가장 인기 있는 차종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판매량도 늘었지만 이런 성공을 뒤로하고 페루치오는 딱 한 가지 잊은 게 있었죠. 바로 돈 버는 거를 까먹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연이다! 읍스. 늘어나는 돈 문제로 페루치오는 회사의 지분의 51%를 조지 헨리 로세티에게 넘겼습니다. 그는 스위스 비즈니스맨이자 친구였죠. 이 친구 엄청 좋아하네. 1973년 오일 쇼크, 석유 파동으로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휘발유를 퍼먹는 슈퍼카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됐고 훌륭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고 엔초에게 증명을 했고 수많은 재정적인 문제에 지친 페루치오는 결국 1974년도에 은퇴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지분을 르네 라머라는 사람한테 넘기게 되었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비즈니스 친구의 그 또 친구. 그렇게 람보르기니는 새로운 운영진으로 석유 위기와 돈 문제가 있어도 극복할 만한 차량을 만들자고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쿤타치입니다. 1974년 쿤타치를 계기로 돈에 연연하지 않고 슈퍼카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약간 자동차처럼 생기기보단 로켓처럼 생긴 전체적인 디자인은 정말 그때 당시 너무나도 훌륭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이때 또 하나의 작품이 생겨난 것이죠. 람보르기니 도어. 어느 누구에게나 시선 집중의 차량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정으로 쿤타치를 보여줬지만 해결되지 않은 재정적인 문제로 미군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바로 군수용 SUV입니다. 그들은 프로토타입 치타라는 이름을 가진 SUV 차량을 만들었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성능의 차를 만들지를 못해서 미국은 결국 그 차를 구매하지 않고 계약이 빠그러지고 결국 군수용으로 만든 치타는 공도용으로 LM002 SUV로 탈바꿈하여 판매를 시도하였지만 차량 판매 시장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계약이 2번이나 깨지면서 BMW에게 경주용차를 제작해주려던 계획마저 무너지면서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다다랐습니다. 선택지가 없었고 회사는 결국 파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미국 크라이슬러가 헐값의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쿤타치의 후속작 차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디아블로입니다. 485마력 V형 12기통 엔진 디아블로는 출시 당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차로 기록을 세웁니다. 또 다른 완전히 새로운 람보르기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1990년도 출시가 되었고 기술력으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때부터 람보르기니는 자동차 산업으로 처음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상당한 수익을 얻기 시작했는데 모든 일이 잘 되었고 그리고 바로 또 안 좋아졌죠. 읍스. 디아블로는 더 이상 발전이 없었고 다른 브랜드에서 더 빠른 신형 슈퍼카들이 시장에 들어오자 디아블로 차량의 판매는 급감했습니다. 결국 크라이슬러는 람보르기니를 말레이시아 대기업에 팔았는데 이 기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디아블로를 개선하지 않고 그냥 개수만 생산할 뿐이었죠. 시간이 지나 1998년 독일로 가게 됩니다.
바로 폭스바겐이죠. 이때부터가 현대적인 람보르기니의 시작이었습니다. 독일은 디아블로보다 더 새로운 자동차를 원했습니다. 디아블로의 후속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2001년 역사상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입니다. 미우라의 마구간에 있던 황소의 이름을 땄죠. 572마력 V12기통 엔진으로 무장했으며 각진 몸매 또한 디아블로 후속작으로 명성에 걸맞는 완벽한 황소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2년 뒤 동생이 태어납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라인업을 만들어 성공했습니다. 바로 람보르기니 가야르도입니다. 더 적당한 가격 V10기통 엔진을 장착하였고 가야르도의 판매는 엄청났습니다. 가야르도가 단종될 때 전 세계에 판매된 람보르기니 중 50%는 가야르도였다고 합니다. 2008년 최고의 해를 보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는 지나갔으며 2011년 다시금 매출이 뛰기 시작합니다. 완전 새로운 차를 또 출시하게 되었죠.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어디서 이름을 딴 걸까요? 당연히 황소에서 따왔겠죠. 무르시엘라고보다 더 납작하고 더 각진 몸매를 가졌으며 자동차보다 스텔스 전투기 같았죠.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V12기통 엔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만든 V12기통 엔진을 장착을 하였습니다. 이때 드디어 2011년도에 비자리니의 걸작인 V12기통 엔진은 50년 만에 은퇴를 하였고 현재 람보르기니는 꽤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위탁 아동마냥 이리저리 나라들로 팔렸지만 회사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자동차를 생산 중입니다. 오늘의 방콕 리뷰는 여기까지이고요. 궁금한 자동차 리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